안녕하세요. 목동중학교 친구들. 세상이 원하는 체육쌤 세원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구의 기초적인 경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서비스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리시브와 패스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세트업, 그 다음 스파이크, 마지막으로 블로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서서 배웠던 기초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배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어떤 기초적인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배구 경기를 그럼 좀 더 잘 즐기기 위한 공격 방법과 또 수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구 경기에 필요한 공격 전술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배구의 경기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우리는 교과서 28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전략에 대해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음에 제시한 경쟁 종목을, 네트형 경쟁 종목을 자신이 생각하는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교과서 284쪽 왼쪽 날개에 보면, 다음에 제시한 네트형 경쟁 종목들을 자신이 생각하는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네트형 경쟁 종목들이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네트형 경쟁 종목들을 분류하는 기준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첫 번째, 예를 들면, 공이 코트에 바운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한번 튕기냐 안 튕기느냐, 튕길 수 있느냐, 튕길 수 없느냐, 이런 바운드 여부에 따라서 바운드가 가능한 네트형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뭐 족구, 테니스, 탁구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바운드를 할 수 없는 네트형 경쟁 종목은 배구, 비치발리볼, 뭐 배드민턴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네트형 경쟁 종목을 여러분들이 몇 가지 분류 기준에 맞춰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한번 볼게요. 네트형 경쟁 종목들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가 있다. 교과서에서는 바운드의 허용 여부에 따라 바운드가 허용되는 족구, 테니스, 탁구가 있고, 바운드가 허용되지 않는 배구, 비치발리볼, 배드민턴으로 분류하였다. 또 다른 예로는 첫째, 교과서 중단원 표제지에 제시된 손, 발, 도구 등 사용하는 부위나 도구에 의한 분류가 있을 수 있겠죠. 손, 발, 도구를 따라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손을 이용하는 거는 배구가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발을 이용하는 거는 뭐 족구나 세팍타크로 같은 게 되겠고, 그 다음에 도구를 이용하는 건 테니스, 뭐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 다음 둘째 분류 기준입니다. 패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배구, 족구, 비치발리볼 등이 있고,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을 분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배구나 족구나 비치발리볼 등은 자기 팀 선수들과 서로 패스를 주고받고 하면서 상대편 코트로 넘기는 기술이 그 경기 종목이죠. 그래서 패스가 허용이 되고, 탁구나 테니스, 배드민턴은 같은 팀끼리 패스를 할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상대편 코트로 공을 보내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패스가 허용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네트형 경쟁 종목을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서비스 제한 구역 여부에 따라서 배구, 족구, 세팍타크로 등과 또는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배구나 족구, 세팍타크로 이런 종목들은 공격팀이 처음에 이제 서브를 할 때 서브가 들어가야 될 서브 제한, 서비스가 유효한 그런 제한 구역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네트만 넘겨서 상대편 코트 아무 곳에나 들어가게 되면 되는데, 배드민턴 또 그 다음에 배드민턴하고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할 때 상대편 코트로 그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배드민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짝수 점수일 때는 네트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상대편 대각선 오른쪽으로 서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규칙들이 있죠. 그 다음에 탁구 같은 경우에는 단식은 서비스 제한 구역이 없지만 혼자서 하는 1대1 경기하는
한 명 대 한 명이서 경기하는 단식 경기에는 서비스 제한 구역이 없지만 복식 두 명이서 함께 경기하는 탁구 경기에서는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해서 분류함으로써 각 네트형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운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 도구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 패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한 구역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네트형 경쟁 종목들을 한번 분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교과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84쪽 왼쪽 날개 보면 화려하고 멋진 세레머니는 팀의 사기를 올리고 관중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세레머니라는 게 어떤 득점을 하거나 했을 때 그 득점을 성공한 팀의 선수들끼리 뭐 파이팅을 외친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한 어떤 동작의 어떤 액션을 취한다거나 해서 어떤 우리 팀의 공격팀의 사기와 흥을 살리고 또 관중들에게 좀 볼거리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흥미가 있고요. 하지만 지나친 세레머니는 경기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그렇게 했을 때 상대팀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을 들게 해서 경기의 분위기를 해치기도 한다. 상대방을 너무 비아냥거린다거나 상대팀을 약간 기분 나쁘게 하는 어떤 그런 좀 과욕이 넘치는 세레머니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세레머니는 상대를 존중하고 시합의 흥을 돋구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배구의 예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배구 선수들이 세레머니를 할 때는 자기 팀끼리는 이렇게 화이팅을 강하게 하지만 상대 팀을 보면서 비아냥거린다거나 아니면 뭐 약간 상대 팀을 우롱한다라는 식의 어떤 세레머니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배구에서 좀 예의에 해당이 되고요. 뭐 배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상대 선수를 자극할 수 있는 세레머니는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구의 경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구는 선수들의 특성에 맞게 각자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지만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팀으로 서비스권이 넘어올 때마다 선수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한 자리씩 옮겨야 하는 로테이션 규정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경기 규칙 설명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수들은 팀 내에서 주어진 자신의 역할뿐만 아니라 각 위치에 맞는 다양한 공격 전술과 수비 전술을 익혀서 게임에 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서비스를 하기 전에 각 선수들이 지켜야 할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이 서비스를 우리 편으로 해서 그 랠리가 시작이 되거나 게임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리를 좀 옮겨도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던 공격수가 왼쪽으로 간다든지 왼쪽에 있던 공격수가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후위 자리에 있는 수비수들이 전방에 와서 공격에 스파이크를 가담한다. 이런 것은 좀 안 되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격 전술인데요. 배구는 상대의 수비 대응과 블로킹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공격을 시도해야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격 전술 중에 첫 번째 속공입니다. 속공은 빠른 속도로 공격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속공이란 빠르고 낮게 세트업된 공보다 먼저 점프해서 빨리 때리는 공격 방법이다. 속공의 포인트는 공보다 먼저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은 어떻게 와야 되냐면 빠르고 낮게 와야 됩니다. 점프를 먼저 했는데 공이 늦게 온다면 공격수가 공중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세터는 속공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수가 먼저 점프를 뛰고 그 공격수가 공을 치기 쉽게 공을 연결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공격수가 먼저 점프해서 공이 날아오는 공을 때리는 공격을 속공이라고 하는데 속공은 이 거리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 세터와 공격수의 거리에 따라서 A 속공, B 속공,
C 속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먼저 A 속공은 세터와 공격수의 거리가 1m 이내에 있을 때 하는 속공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속공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의 속공이 되겠네요. 그 다음 B 속공은 A 속공과는 달리 세터와 공격수의 거리가 1m 이상, 2m 이내, 한 1, 2m 이내 범위에 있을 때 이제 B 속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 속공은 세터와 공격수의 사이가 한 2m 이상, 3m 이내, 2m 이상, 3m 이내 거리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속공을 C 속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C 속공은 코트 중앙 쪽에 있는 세터와 코트 가장자리에 있는 공격수 간에 이루어지는 속공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A 속공은 세터와 그 다음에 센터라고 불리는 세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선수가 하는 어떤 속공을 A 속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B 속공은 공격수가 이렇게 좀 이동을 하기도 해요.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세터와 공격수 사이가 한 1, 2m 이내에 이루어지는 속공을 B 속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차 공격은 상대의 블로킹을 하는 블로커들을 속이기 위한 동작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블로커가 일단 블로킹을 떴는데 그 선수에게 공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에게 블로킹이 없는 다른 선수에게 공을 연결해줘서 블로커는 블로킹을 하려고 공중에 떴는데 이 선수가 아니네 하고 지면에 떨어질 때 다른 쪽에 있는 선수가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시간 차이를 두고 공격하는 방법을 이제 시간차 공격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세터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셋업을 합니다. 이때 세터 가장자리에 있는 센터라는 선수가 스파이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점프를 뜁니다. 그러면 상대편 수비 블로커는 이 센터가 스파이크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블로킹을 하겠죠. 하지만 이 공은 센터에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센터 뒤에 있는 왼쪽 공격수에게 연결이 되는 공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격수는 세트업된 공을 보고 스파이크를 하고 상대편 블로커는 앞선 속임 동작에 이미 속아서 블로킹을 다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간 차이를 두고 공격하는 방법을 시간차 공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284쪽 아랫부분에 보시면 배구와 관련된 직업 분류가 있는데요. 전력 분석관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전력 분석관은 경기 영상을 통해서 공격과 수비의 형태, 그 다음에 여러 상황을 분석해서 선수나 감독에게 이런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의 공격 전술, 수비 전술이 어떤 부분이 강하고 부족한지, 또는 상대팀의 공격 전술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상대팀의 수비 전술이 어떤 식으로 세고 약하고 강하고 약한지를 판단해서 이를 우리 팀 감독 그리고 선수들에게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죠. 경기 기술이 다양해지고 좀 더 전문적인 연습 방법과 작전이 요구되는 현대 스포츠에서 이 전력 분석과는 선수의 기용과 경기의 흐름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실 이런 전력 분석과는 배구 경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축구, 농구 이런 모든 종목에 전력 분석관들을 둬서 결과적으로 우리 팀의 공격력을 높이고 우리 팀의 수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전술을 하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다양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전력 분석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직접 막 몸으로 하는 것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 경기 장면을 보면서 어떤 선수가 실력이 좋고 어떤 선수가 실력이 좀 부족하고 어떤 팀이 전력이 세고 어떤 팀이 전력이 약하고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데 좀 흥미가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내가 스포츠 종목을 좋아하고 이런 경기 장면들을 분석하는 데 좀 내가 흥미가 있는 편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스포츠 전력 분석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구에
경기 전술 중 공격 전술에 대해서 속공과 시간차 공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